자, 나는 이 얘기는 꼭 하고 가야겠다 싶은 거 있으면 나중에 뭘 물어봐야겠다. 제가 그렇게 친절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사람 말을 개무시하기 때문에 뭐 들어줄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궁금한 거 내가 집에 가면 원기가 될 것 같다. 지금 안 물어보면 굉장히 그런 거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 외국 같은 데 성지순례 가면 탑이 있어. 그러면 위에까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 올라갑니다. 내가 개선문도 끝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나 죽는 줄 알았어요.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가보셨어요? 안 가봤잖아. 올라가 봤다고? 못 올라가. 그 다리 더럽게 아파요. 내가 그거 한번 올라가고 가이드한테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시간 없는데 올라갔다고. 네? 원기설 이거 쳐. 이거 쳐. 원기설 예전에 제가 명상 그거 할 때 그때 얘기를 잠깐 했었던 게 있고 유튜브에 찾아보면 있고 하지만 구체적인 얘기를 그때도 깊이는 안 했어요. 그것만 얘기해도 이틀 3일이 갑니다. 원기설 모든 것은 변화하고 그 변화에 어떤 불변적 핵심이 있다 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재밌는 사고방식이에요. 굉장히 재밌는 철학적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 원리를 알면 이 세상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져요. 세상을 보는 눈이 약간 달라져요. 그리고 명상을 하면 이게 명상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길로 이제 좀 있으면 나아가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있으면 물길을 터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이 이렇게 더 성장하느냐 사실은 그것과 관련이 돼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단순 반복적으로 하면 그냥 좀 평온해지고 온화해지고 행복해지고 이 사람이 온화해지는 게 아니고 느낌이 온화해져요.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철학적 견해를 가지게 되면 에너지가 쫙 위로 올라가는 상승하는 힘이 생겨요. 그 책에 있다니까. 나의 원기설이 책에 있다니까. 하지만 거기서도 깊이 있게 썼느냐? 절대 그렇게 안 쓰지.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책을 쓰면 안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그래서 이번 거는 진짜 아주 단순하게 만든 거고 방법적인 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단순해요. 책에 있는 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는 그건 이제 보편적인 제기라서 그래요. 그렇게 사람이 외연이 좀 늘어나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으면 깊은 거를 또 가면 돼. 책을 팔 때 제일 중요한 게 가장 넓은 외연을 확보하라가 있어요. 그게 책이 많이 팔려. 그리고 좁은 데로 들어갈수록 더 잘 안 팔려. 그러니까 영어에 대해서 책을 썼어. 영어하고 예를 들면 무슨 뭐 독어하고 그 다음에 스페인어하고 시장 자체가 다르죠. 시장 크기가 다르잖아요. 그리고 영어 안에서도 뭐 중세 유럽과 관련된 영어, 중세 뭐 안 그러면 뭐 세익스피어와 관련된 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좁아지거든. 그러면 살 사람이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커피 마시는 것도 커피를 주는 게 아니고 커피를 마시면서 명상을 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걸 손으로 잡고 그것을 느끼고 향을 느끼고 그 다음에 맛을 느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훈련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소확행 때문에 그렇거든요.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걸 계속 시도하는 게 아니고 내 주변 거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돼. 내가 평상시에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들에 대해서 새로움을 느낄 수 있어야 행복 만족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그걸 하려고 사실은 커피를 주는 거지만 시간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강의 행복이라고 하는 거는 일상적으로 나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새롭게 볼 수 있을 때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특수한 걸 가지고 행복을 느끼는 거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안 가본 데를 가보고 안 먹어본 거를 먹어보고 이러면 다 재밌지. 그거는 뭐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제 연세가 많이 되시면 그게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소확행이라고 주변의 소소한 것들에서 찾아낼 수 있는 행복. 그리고 반복 구조에서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죽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비극적으로 안 죽으려고. 그리고 돈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저는 딴 사람하고 좀 달라. 돈에 대해서 초탈하고 뭐 이런 쪽 아닙니다. 돈은 언제나 필요해. 그 경제 기반이 무너져 버리면, 최소의 경제 기반이 무너지면 진짜 비극적이 돼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초탈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을 내가 경멸하거든요. 왜? 지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안 살아. 지가 그렇게 진짜 거지같이 살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말하느냐? 안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비판할 때, 저 같은 사람이 비판할 때 저를 세속적이라고 비판해. 똑같아. 도찐 개찐이야. 단지 더 직시해서 현실적으로 얘기해 주느냐 하고 그 차이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가 진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디오게네스처럼 견유학파. 자기는 그냥 술통 같은데 그냥 이렇게 통 안에서 살고 있는 거야. 그 와인통 같은 데서. 집도 없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오케이. 지는 진짜 좋은갑다. 이렇게 해야지. 지는 그렇게 안 산다니까. 지는 그렇게 안 살아. 대부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90% 이상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살아. 그런데 너는 잘못됐다라고 비판해. 야, 네가 나보다 더 많어. 그래서 그런 걸로 자꾸 오도를 하면서 그런 거는 무가치한 거야라고 이상한 걸 가르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실제로 그렇게 안 사는데 그런 거를 목표로 두니까 이율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치 나는 부족한 사람 같고 나는 모질이 같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교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이런 수행하고 이런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상대를 죄인으로 만들었을 때 그 죄를 탕감하기 위해서 더 많은 걸 갖고 와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굉장히 나쁜 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는 쩔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조금 관점이 다른 거죠. 그래서 너네는 안 되지만 나는 꿈속에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극단적인 수행들을 다 했어. 그런데 너네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너네보다 우월해. 그럼 보여주든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로또 그냥 예언해놓고 한 두세 번만 연속으로 맞춰줘봐. 그러면 로또 맞은 금액보다 100배 이상의 부가가치가 생긴다. 로또 하나만 터져도 그 로또 명당이라 그래서 거기 복권 매출이 막 올라가. 그런 걸 한 두 번만 보여줘봐. 안 되면 한 번이라도 보여줘봐. 그러면 그 이상의, 그러니까 로또를 맞춰 10억을 버는 게 아니고 그 부가가치라고 하는 거는 몇백억 이상을 그 사람이 벌 수 있어. 하나도 못해.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해. 그래서 배우는 사람을 죄인이나 부족한 사람으로 만드는 수행법은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사람들이나 나나 다 같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현실 속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발휘하고 행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거를 전혀 도달할 수 없는 이상을 계속 제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달했다고 말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철학적으로 대단한 견해를 내는 것도 없고 책 하나도 못 써. 막말로 얘기해서.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알딸딸한 얘기에서만 방구석 여포야. 대단한 능력자야.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제가 달라이라마 같은 사람도 비판할 때 14번이나 태어났는데 제대로 된 책 하나도 없어. 그게 무슨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면 그런 국가 수반으로서 일종의 주어진 밥 먹고 큰 소리 치는, 야, 그거 나도 한다. 그거 김정은도 하잖아. 우리가 이재룡이나 이런 사람들을 비판하기 쉬운 이유가 뭐냐면 그게 너가 만들어낸 거 아니잖아. 이병철 씨는 대단한 사람이야. 정주영 씨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 이상 하는 거는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 정도 할 것 같은 이런 저렴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아니, 맞잖아. 우리가 찰스 왕세자를 대단하게 봐? 안 봐. 이제는 왕이지. 영국 왕이지. 잘못 얘기했네. 그죠? 우리가 대단하게 봅니까? 안 보잖아. 왜? 그건 주어진 권력이잖아. 왕조의 개창자면 대단한 놈이지. 난 걔네 엄마도 대단하게 안 봐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자베스 여왕도 뭐 그게 뭐 대단할 게 있어. 그냥 아버지 잘 둔 거밖에 더 있어. 아버지 잘 두고 운이 좋아서 된 거지. 그게 뭐 대단해. 자기가 지금 시험 봐서 됐어. 막말로 얘기해서. 아니, 그렇잖아. 여러분이 그 자리에 갔으면 그 정도 못할 것 같아요? 그 립스틱 찍어 바르다가 이렇게 하면 자, 이제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한 게 그렇게 대단해? 언론에 나올 정도로? 지가 그만 만나고 싶다는 그 얘기밖에 아니잖아. 까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여왕이 그 립스틱을 바르고 있으면 끊어달라는 신호를 해. 그게 대단한 일인가? 그러니까 그거는 주어진 권력이니까 별거는 없어요. 후천적으로 노력해서 저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달라이라마 이런 사람들보다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을 더 대단하게 본다니까. 물론 바람도 피우고 사생아도 많고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더 대단하게 봐. 그 사람은 지가 혼자 머리 굴려갖고 올라온 사람이잖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뭐해서 올라왔는데. 그런 사람은 더 대단하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불교적으로도 맞는 사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유는 뭐냐면 부처님이 선천적인 걸 따지지 말고 후천적으로 노력한 거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을 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보다 대단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렇게 세습적으로 받은 사람들이. 예. 그리고 당연하게 그렇게 평가하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정당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뭘 이렇게 대단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입만 열어서 하는 사람들도 대단할 게 없어요.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것들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큰 소리만 치고 뭐 사후 세계에 보자는 동 지금 세계에서 좀 봐. 내가 기독교나 그런 거 비판할 때도 늘상 하는 얘기 있잖아. 그렇게 사후 세계가 대단하면 그쪽 예산을 가지고 우리 쪽에 좀 투자를 해달라니까. 왜 그렇게 돈이 많은데 이쪽 거를 자꾸 가지고 가? 우리 아버지가 재벌인데 나한테 삥을 떠서 살아. 그게 아버지냐? 아버지가 재벌이에요. 근데 저한테 자꾸 생활비를 달래요. 야, 아버지가 재벌이면 나를 먹여 살려줘야지. 그러면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 천국 예산을 끌어서 나한테 한 1조 원 좀. 나 기독교, 바로 기독교. 나 바로 기독교. 야, 나 바로 때려치고 내가 목사할 준비돼 있다, 씨. 그래서, 아니, 뜯어만 가는데 뭐. 똑같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얘기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진 거 안에서 효율을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막 이상적인 걸 이렇게 제시하는 사람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대부분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제시할 때 증거를 대야 돼요. 증거를 대야 돼요. 그래서 뭐 호흡법 배우고 뭐 자세 배우고 이런데 몇 개월씩 걸려요. 아유, 그러다 알른이 죽는다. 우리는 그런 수행에 대해서는 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눈높이에 맞는 것만 딱 하면 돼. 여러분은 생활체육이에요. 프로 선수 필요 없어요. 딱 그 정도. 그리고 그렇게 해서 즐겁게 하면 돼요. 생활체육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그거 막 쇠가 빠지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그렇잖아요. 뭐 테니스를 치든지 뭐 이렇게 잠깐 그냥 이렇게 하고 축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동네 축구지 무슨 우리가 국가대표 나갈 것도 아니고 딱 그 정도. 그래서 뭐 박지성이 얼마를 벌어요. 나 그런 얘기 나 되게 싫어하거든. 뭐 연예인들 무슨 뭐 연예인들 돈 많이 벌어요. 아이돌이 어때요? 그거 1%도 안 된다, 진짜. 1%도 안 돼. 나머지는 다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 아이돌의 대부분은 최저생계비 이하야. 그런 거 뉴스나 이런 거 못 보셨어요? 10년 동안 뭐 연습생 그다음에 데뷔까지 했어도 빚만 남았어요. 그리고 몸만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격렬하게 계속해서 댄스를 추니까 아무리 젊은 애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유증 남습니다. 그런 애들이 99%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니 그렇잖아요. 다 방탄소년단이 되겠어요? 다 블랙 그렇게 되면 좋지. 하지만 안 되잖아. 그렇게 예쁘고 잘생긴 애들도 안 돼. 그러면 그거를 목표로 하면 힘들어지는 거죠. 아니면 진짜 좋아서 감수할 정도까지 하든가. 그리고 저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조금 캐릭터가 바뀌어가지고 내가 약간 원래는 재미삼아서 사람들을 약간 무시하는 걸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나를 똑똑하다고 생각하더라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대로 공부를 안 해요. 우리는.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못하고 힘들었으면 명상을 해서 내가 전애들을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어. 기가 막힌 발상을 한 거야. 야, 중학생이 그런 발상을 하는 게 지금 생각해도 쉽지 않거든. 진짜. 그리고 그런 자식을 둔 부모의 입장을 생각해봐.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어. 그래서 내가 박사 2개 받을 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람 대접을 안 해줬다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어. 늘상 이상한 짓만 했었는데. 근데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 야, 이런 거가 뜰 줄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우리 같이 편식주의자인데, 편식주의자는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거는 엄청나게 잘하고 일종의 매니아들이 다 그거예요. 덕후들. 그런 애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 잘 알아. 아마 연예인 좋아하는 애가 그 연예인보다 그 덕후가 더 잘 알걸? 뭐 무슨 일이 있었고 몇 월 며칠에 무슨 일이 있었고 걔는 다 외운다니까. 내가 내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외울 수 있느냐? 못 외워요. 그렇게까지 못 외워.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떤 분야로 들어가면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연구직 같은 거 하면 진짜 능력자들이 돼요. 어떤 한 가지를 연구하면 아마 노벨상 받고 이런 놈들 내가 보기엔 대부분 그런 놈이 싶어. 그런 놈들이 싶어. 그래 하나 빠지면 막 미친 듯이 가는 놈들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대학원부터 진짜 인생이 본 경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대학원에 전문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더 강해져요. 전문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강해져. 그래서 야 머리 좋은 놈들이 다 내 밑에 와서 쩌리짓을 하는 걸 보고 아 쟤네들은 되게 머리가 좋은데 저 선생 머리가 좋은데 옛날에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은 아이고 인생을 저따구로 사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생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난 되게 재밌어. 그래서 저는 그래서 노력하면 여러분들도 다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 쩌리에서 이렇게 한 거였었고, 그리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진짜, 야, 중학생이, 야, 이렇게 살면 인생 조지겠다. 그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요. 그때 그 생각을 했다니까. 이거는 인생 끝났다. 나는 쟤네를 도저히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특별한 방법으로 어떤 이상한 방법을 써야 된다. 그래서 그 나이에 진짜 명상법도 진짜 한 100가지는 배운 것 같아요. 생각보다 경험치가 많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 때 이게 이 프로그램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이게 뭘 요구하냐면 이게 정부 예산이 들어와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명상 지도자를 만들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몰라 이 안에 존재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것들을 지도하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굴러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자가 있고 여기저기 좀 해본 사람이 있어. 그리고 이게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어느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잖아. 그러면 연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 그룹이 생겨.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연부를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절에서도 연부를 하는 사람이 야, 이 사람 잘한다더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거고, 공부하는 팀은 공부하는 팀대로 모여. 그리고 명상은 명상 팀대로 모여. 그래서 초범이 아닌 사람들이 많아. 나름 굴러봤어요들이 많아. 그 굴러봤어요는 내가 가르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막 질문들이 들어와요. 그랬을 때 노하우가 있느냐가 사실은 관건이에요. 그래서 단기간에 배워서 그걸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걸 처리를 못 하잖아? 그럼 그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나만 못해. 이게 인식 주관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진짜 조금만, 그리고 이게 체험이 또 돼요. 그러면 내가 한 게 뭐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 그래서 자기 자부심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은 아닌데 아상이 높지. 아상이 높고 그래 다 이렇게 보거든. 다 쩌리로 봐. 그게 이제 명상의 단점 중에 가장 대표적 단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자존감도 생기는 거니까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계속해서 객관화시킬 수 있느냐, 타자화시킬 수 있느냐가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자기는 경험하고 느끼기 때문에 그게 뭔가 굉장한 걸 자기가 얻었다, 뭐 삼매 얻었다 이런 거 더럽게 많아. 그래 그 얻어서 네가 뭐가 바뀌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거든. 너 뭐 바뀌었어? 네가 주변을 바꿨어? 새로운 얘기를 네가 했어?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마약 아니냐? 아무 능력 변화도 없고 세상을 바꿀 수도 없고 너 혼자 뭔가 어떤 기쁜 일을 얻었어. 마약이잖아. 그 마약을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를 왜 얘기를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더 크게 열릴 것 같아요. 지금 선진화되고 사회가 선진화되고 그래서 자기의 관심이 많고 자기 행복 지수가 훨씬 높아지는 걸 요구하거든요. 그리고 오래 사는 시절에는 이건 뭐 무조건 필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빼박이에요. 그리고 지금 춘추전국 시대예요. 이 나라는 제대로 된 명상이나 이 얘기가 없어. 그래서 그냥 뭐 윗바사나네, 뭐 티베트 명상이 어떻네, 뭐 MBSR, 뭐 미국에서 뭐 하라고 막 이런 쓸데없는 것들이 되게 많이 들어와. 그런데 제가 얘기하려는 건 뭐냐면 동아시아 전통이 원래 명상주의였었고 명상에 대한 깊은 노하우가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얘기한 뭔가 가치들이 있어. 그것들을 내가 좀 더 쉽게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줄게.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게 현실에서 쓸모 있는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일하게 동아시아만 그 얘기를 해요. 현실과 명상이 유리되지 않는, 그러니까 사는 것이 명상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존재해요. 동아시아를 넘어서 다른 데는 전부 그 얘기는 없어.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어저께도 그 말씀드렸잖아요. 마치 직장생활 하듯이 어느 정도를 했다가 그 다음에 쉬었다가 했다가 쉬었다가 이게 반복이에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직장 생활을 왜 하느냐? 휴가 가려고. 그래서 걔네는 휴가도 무식하게 가죠. 뭐 보름, 20일, 뭐 한 달 이렇게 가는 놈들도 있어요. 막 몰아가지고 쫙 당겨서. 뭐 나쁘다는 생각은 안 해. 하지만 그렇게 감았다 풀었다 하는 시계 태엽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완전하게 일치가 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그게 이원론 문화에서의 최대 단점이거든요. 동아시아는 이론론 문화예요. 그래서 그 이론론 문화에 대해서 사실 조금 배울 수 있으면 굉장히 강력한 현실이 곧 이상이 되는, 그래서 선에서는 일상이 다 깨달음이 되고 그게 항다반사,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이 다 깨달음이 되고 평상심이 도가 되고 행주자와 어묵동정, 우리가 움직이고 자빠지고 앉아있고 누워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달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동아시아 명상 전통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고 그것은 주관주의입니다.
그래서 미학적 판단이라고 하는 거고, 그 논리 구조가 다 있어. 다 있어. 그거를 기회가 되면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설명을 주면 그것도 멋있거든. 멋있는데 멋은 있는데 재미는 없을 수 있어요. 약간 대가리가 아파. 그 원리들을 이해하려면 원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다 그래. 그런데 그 생각들을 어느 정도만 딱 정리하면 이거다라는 생각은 딱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그거를 몰라, 이번 책이 잘 팔리면 책으로 쓸 수도 있고, 근데 책으로 쓰는 것보다 말로 하는 게 훨씬 더 강력하고 많이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좀 긴 거를 한번 만들어 볼까도 생각 중에 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려운 게, 제가 직접 해보려고 시도를 하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게, 명상은 수익성이 없어. 그러니까 그거를 그 사람들이 다 부담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2박 3일, 3박 4일을 하면 막말로 얘기해서 하루에 먹고 자는데 10만 원이 더 들어요, 이 나라가. 지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이번에는 싸게 온 거고, 이거 2인 1실로 돌리잖아요. 여기도 그렇고 호텔을 잡아도 그렇고 다 알아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이 나라 굉장히 많이 들어. 그래서 그랬을 때 3박 4일 그러면 그냥 10만 원만 해도 30만 원.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걸 부담하겠냐? 7일이면 70만 원, 80만 원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부담하겠냐? 실비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고 실비를 기준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수익을 발생시키면 그것보다 훨씬 더 나와요. 그냥 노가다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실비만. 그래서 그게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지. 야, 30만 원, 40만 원 내고 뭔가를 3박 4일짜리를 할 거면 패키지 여행을 가지. 갑자기 또 그런 저렴한 생각을 또 하게 된다니까? 그럼 돈을 좀 보태가지고, 야, 패키지를 가는 게 낫지 않냐? 이 생각을 드는 거야. 비행기 타고, 찐 이러면서 기분 내갖고 가는 거지. 물론 가면 좀 더 쓰긴 더 쓰는데, 나는 패키지, 150만 원짜리 패키지 가면서 신발하고 옷 사갖고 오는 사람 내가 이해를 못 하겠더라. 아니, 출발하기 전에 더 썼어. 여행비보다 더 써가지고 풀세트로 장착해서 왔어. 있어. 있어. 우리는 여행을 갈 때 신발도 좀 거지 같은 걸 신고 가거든. 어차피 때도 타고 이러니까. 근데 새 신을 신고 와. 새 신 신고 오면 안 돼. 발도 아프고 그게 적응이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런데 그거 되게 재밌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수익성이 있겠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명상센터들이 다 하는 짓이 단계별로 나누고 뭔가 대단하게 홀망한 얘기들을 하면서 그 다음 단계에 올라가면 네가 돈을 얼마를 더 내면 뭔가가 될 거야. 자꾸 이 짓을 하는 거야. 이래 다단계를 만들어. 조이팔이야. 그냥 제가 보기에는 조이팔이야. 왜? 그거 아니면 수익을 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과연 될까에 대한 생각은 해.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냐면 그냥 백화점 문화교실처럼 큰 돈을 안 내고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구조들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이게 보편성으로 확대가 될 수 있거든. 사람의 행복은 어떻게 보면 권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돈에 의해서 차등이 생기면 안 된다고 봐요. 물론 돈이 전혀 없이도 되냐? 아니, 그건 아니야. 실비가 돈이 드는데 뭐. 그래서 그런 구조들을 빼내려고는 노력하지만 이거는 진짜 수익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 정상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면. 야, 이거 열흘을 해봐. 이거 수익 되겠나? 안 돼요. 안 돼. 그러니까 나도 하기 싫잖아. 그러니까 귀찮으니까 이제 안 한다 하잖아. 우리가 1박 2일 동안 작업을 하면 논문을 얼마나 지금 쓸 수 있는데, 여기서. 그리고 저는 배우는 거 좋아하지 가르치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떠드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이유는 뭐냐면 떠드는 건 나한테 늘어나는 게 없어요.
배우는 건 나한테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게 있고 10개를 상대한테 주워 들으면 1개는 나한테 남거든. 아니면 20개 중에 하나는 남거든. 근데 내가 100개를 떠들잖아. 남는 거 빵입니다. 피로만 남습니다. 피로하고 늙음만 남아. 아니 현실이 그렇잖아. 그래서 명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 처음 시작된다라고 보면 돼요. 위파사나나 이런 게 제가 접했을 때는 80년대 후반에 저는 접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들어오기는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수요가 늘어나는 건 지금이고 그 다음에 개통은 다 없어요. 그냥 다 아까 그 인터넷 유튜브 안에서의 종교랑 비슷해. 새로 지금 신천지가 열리고 있는 거야. 새로운 세계들이. 예. 그래서 답은 정확하지 않은데 저는 제 방식이 힘만 붙을 수 있으면 훨씬 더 강력하고 저렴하고 그다음에 편하다고 생각해요. 딴 놈들 거보다. 그리고 우리는 최소한 사기는 안 쳐. 있는 대로 얘기해. 남방불교나 티베트 놈들 진짜 사기 많이 친다. 내가 보기에는 뭐가 됐어요. 뭘 어떻게 돼요. 뭐가 돼. 우리도 경험해봤지만 그거 별거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여러분이 지금 하루 해도 되는 사람은 좀씩 보이기 시작해요. 꼴랑 하루, 그것도 만 24시간이냐? 그것도 아니고. 일주일이면 된다니까. 일주일이면 된다니까. 근데 뭐 대단하게 몇십 년을 해가지고 했대. 미친놈이 그 정도 해갖고 그거 됐으면 그만해야 된다니까. 너 기술 배워. 너는 적성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상적인 거는 주변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거. 그리고 명상은 나한테 맞추는 옷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조금 이렇게 몇 개를 이렇게 접목시켜 가지고 접목시키라는 게 다른 걸 뭐 어려운 걸 배우라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 정도에서 나한테 가장 안정적인 거. 그리고 가장 보편적인 거는 그 현성법신이에요. 그게 뒤탈이 없고 그거는 에너지를 만드는 것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탈이 없다는 건 생각보다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험성이라는 게 있다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방식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거 쉬운 게 아닙니다. 3살 버릇 8가지 간다고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그걸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럼 엄청난 에너지가 안에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라이 되고 이상한 헛소리 하는 놈들 진짜 많거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는 기준은 객관적으로 저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냥 주장은 그거는 받아들이는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 말 맞다나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도 되고 내가 하나님도 되는 거지. 통일교 같이. 내가 하나님이야. 그러다도 죽어.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건 믿음이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믿는 거는 자유니까 어쩔 수 있겠어요. 그런 정도 수준의 어떠한 논점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자 지금 아니면 더 이상 말 안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얘기 안 하면 원기가 될 것 같다. 그냥 얘기해 보세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 안 들려. 일상생활 속에서 명상이라는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여쭤보는 건데요. 혹시 산책한다거나 걷는다거나 그럴 때 다 돼요. 그럴 때도 현성법신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하루에 10분에서 15분 이런 식으로 몇 번 정도 그러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그다음에 뭐 자기 전에 안 그러면 뭐 오후에 나른할 때 이렇게 잠깐 자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완전히 눕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저는 이 완전 눕는 거를 별로 사실 권하지는 않아요. 지금 자세가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그런 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저께도 저는 쿠션 이용해서 이렇게 그냥 다리 뻗고 이렇게 사람들 그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게 이거보다 오히려 편합니다. 완전히 자는 상황 아니면. 그래서 그냥 그 상태로 해도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가 익숙해지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일상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내가 관조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커피를 마시면 커피 마시는 거에 대한 부분들이 나에게 좀 더 새롭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성법신 현법열반 하는 거는 걸어다니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북글씨 배울 때 영자팔법 짝대기 우리 선생님이 저한테 가르치려고 했던 게 그거예요. 그걸 단순 반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짓을 합니까? 그게 결국은 가장 중요한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려면 그 선생님 말이 틀린 게 아니라니까. 그 선생님은 나의 근기를 잘못 본 거지. 내가 그거를 계속 짝대기만 그으라고 해도 몇 날 며칠 계속 그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나는 착파를 하지. 안 오지. 나는 포기. 그래서 저는 거기에다가 이렇게 짝대기를 긋다가 뭐 눈에 뭐가 보여요. 뭘 어떻게 돼요. 이렇게 약을 파는 거야. 그러니까 짝대기도 긋고 네 글씨도 한번 써봐. 야, 너 이 필체 한번 만들어 볼래? 우리는 그렇게 약을 파는 거야. 섞어서. 그런데 본질은 짝대기가 맞는 거예요. 짝대기. 가로 세로 계속 획 긋는 거. 그게 현성법신이에요. 거기에 해당하는 게 현성법신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약간 지루해. 지루해. 그래서 좀 다양한 거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그걸 해서 내가 각성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에너지를 만들어서 어느 정도 흐름을, 내 명상이라는 흐름을 인지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현실적인 것들을 내가 조금씩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는 관점들이 생겨요. 그게 명상화되는 거예요. 현실이 깨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표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치 우리가 흑백 테레비를 보다가 칼라 테레비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 우리가 전부 우리 눈은 다 칼라 테레비잖아 원래는. 그런데 TV는 옛날 얘기하는 거지. 저희 어렸을 때 다 흑백 봤잖아요. 80년대 중반쯤에 칼라 테레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도 물론 있기는 있었을 것 같긴 한데 뭐 수상기도 없었고 그 다음에 저것도 없었잖아. 방송도 안 됐잖아. 그래서 칼라 테레비 수상기가 보급된 뒤로도 한동안은 흑백하고 같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송출 자체가 흑백을 송출한 거지. 아니 다 기억하시잖아. 예. 네. 근데 그거를 제가 학교 가다가 저 가전제품 파는 데서 칼라 테레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잖아. 지금은 그런 거 별로 없는데, 지금은 큰 뭐 하이마트나 가면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걸 이렇게 유리 안에서 해줬잖아. 그래서 그걸 딱 보면서, 야, 이렇게 새로운 게 있나? 아니, 그때 내 생각은 그거였었어. 흑백 테레비를 보다가 칼라 테레비를 보니까, 별것도 아니야, 지금 생각하면. 그리고, 그게 이상할 게 없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눈가리가 칼라 테레비야. 그런데 흑백 사진을 보고 있다가 칼라 사진을 본 것뿐이야. 실제로는 칼라에도 익숙한 거예요, 인간이. 흑백에 익숙한 게 아니고. 아니, 맞잖아. 그런데 텔레비는 계속 흑백만 보다 보니까 당연히 흑백이라고 생각하다가 칼라를 보니까 너무 좋아. 그런 비슷한 느낌들이 생겨, 현실에서. 내가 똑같이 경험하는 거야. 경험이 달라지는 게 아니야. 똑같은 경험인데 흑백 텔레비에서 칼라 텔레비를 보는 것 같은 체험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야. 그게 삶이 명상화되는 거야. 그리고 그 방식의 기본을 만드는 게 얘기한 현성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호흡하고 같이 리듬을 타게 돼요. 좀 해보면 호흡과, 그래서 내가 호흡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것만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면 그게 리듬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맞춰가면서 호흡 길이가 조절이 돼요. 좀 해보면 느낄 수 있어, 그거. 자, 이제 장사 끝나거든요. 자, 마지막 원기 되기 전에 하기사 뭐 별로 질문할 것도 없을 거야. 왜냐면 제가 설명을 너무 잘하니까. 그러면 열심히 해보시다가 뭐 궁금한 거나 있으면 참어. 물어보지 마. 귀찮아. 알아서 해결해. 그런 거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귀찮아. 그러니까 알아서 해결하시고 언제 연락하냐면 뭔가 이렇게 땅을 샀는데 갑자기 대박이 나서 돈이 쓸 데가 없어요. 이런 거 있을 때 연락해. 그런 연락은 내가 잘 받는다. 그런 연락은 잘 받아. 근데 뭐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돼요. 너무 사는 게 힘들어요. 나도 힘들어요.
그래서 나쁜 일 있으면 삭히고 좋은 일 있을 때 연락해. 좋은 일 있으면 연락해. 그래서 여러분 1박 2일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물론 가장 많이 고생한 건 저고 이런 것도 계속 해보니까 뻔뻔해져. 사람이 익숙해지는 거야. 그래서 댁에 돌아가시더라도 여러분은 다 거의 90대 중반 이후까지 사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살려면 명상을 해라. 이거 꼭 기억하세요. 제가 중3 때 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살려면 뭔가 비법을 배워서 저것들을 역전시키지 않으면, 반에 있는 놈도 내가 못 이기겠는데 이 나라에 있는 놈을 어떻게 내가 이기겠어. 우리 반도 못 이기겠구만. 그 생각을 했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렇게 오래 사는 세상에서 20년 이상을 독거노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내 스스로의 행복감을 조절하기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이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독한 마음 먹고 단순 반복하셔야 됩니다. 마치 살 빼는 것처럼. 근데 다이어트에 내가 보기에는 10분의 1 정도의 노력도 안 들여도 이거는 돼요. 그리고 돈도 안 들고, 그 다음에 장소도 크게 구애받지 않고. 다이어트 하는 정도의 노력이면 명상 못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힘들어 갖고는 못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 10분의 1, 20분의 1도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그냥 여러분 자빠져 보셨잖아.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이에요? 안 힘들어. 안 힘들어. 근데 생각과 같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습관 드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독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오래 보고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도 기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더 열심히 잘하셔서 나중에 저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을 정도가 되면 더 좋겠습니다. 야르는 거 아니고 진짜로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같이 배워가는 사람이지 저는 뭐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 그냥 여러 가지를 노력해 봤었던 실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최소한 속이지 않습니다. 그냥 있는 대로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굴러본 사람으로서의 실전.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마치고 다음에 좋은 일 있어서 연락해서 만나는 걸로, 안 좋은 일 있거나 밋밋한 일 있으면 안 만나는 걸로. 그리고 많이 좋은데 많이 다니시고 좋은 일 많으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람하지 않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들 많으셨습니다.